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유난스러운 친애 표현, 이걸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어이 해낸 거죠. 예. 이로써 이제 윤 총장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의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만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정부에서도 10명,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17명. 이렇게 이제 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이 됐죠. 강행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5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2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16명입니다. 이 문제가 참 이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원래 이제 이 인사청문 제도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걸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었던 2003년 1월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때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검찰총장 포함해서 경찰청장, 또 국세청장,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는, 네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2005년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전 국무위원 후보자, 그 다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그 사람들, 주요한 그 장관급 인사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 이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배웠겠지요. 예,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본뜬 건데, 이렇게 뭐냐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긴 하지만 그 인사권은 대통령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직은 국민의 것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회가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았죠? 예, 경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그런 정부고 자신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이 정신적으로는 이게 별로 이분이 그렇게 혁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청문회 제도 이것도 가능하면 이걸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인사검증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건재할 정도가 아니고 곧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장관 된다나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보란듯이 이 임명장을 윤 총장한테 수여하면서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 이렇게 각별한 그런 신뢰를 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는 자세,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 이걸 주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을 주문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면서 이제 또 뭐냐면 야당과 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불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의지를 임명장 수여 강행 이걸 통해서 내보인 거죠. 예. 근데 아마도 말이죠. 윤 총장을 기어이 임명할 때는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 검찰 위에 검찰이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준다. 또 이 검찰의 이거 수사권을 대폭 제약을 가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여기에 있어서도 윤 총장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이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기어이 이 과제를 이루어낸다. 뭐 최소한 이런 사전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러면 그렇게 기어이 임명을 강행했겠습니까? 이렇다면 말이죠. 그 윤 총장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요구에 지금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소신껏 해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정부의 그 이념적 목표 또 정책적 목표 이런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아마 이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혁명정부니까 혁명정부의 검찰총장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명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 윤 총장이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그게 이제 관심거리죠.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또 풀어보자면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우리 이 혁명정부에는 뭐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있지 않았고 지금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있을 리가 없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예. 윤 총장은 이에 앞서서 24일 오후에요.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 질서를 저해하는 그런 범죄로서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또 시장 교란, 반칙 행위, 그다음에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이걸 꼽았는데요. 이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과거 우리나라의 법 집행기관은 헌법 체제의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봐왔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걸 강조했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신이 이걸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은 이제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런 신조를 끝까지 지켜간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공정한 경쟁 질서 이거 확립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히 기업들이 상당히 좀 떨 것 같습니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앞으로 제발 말이죠. 또 기업을 날이면 날마다 기업 불러대는 검찰이 그런 이 분위기 이건 좀 재현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윤 총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 1조를 인용했는데요.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이러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 요구되는 그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헌법 정신 이걸 강조한 점도 상당히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을 안독해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는데 되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물론 자기의 소신도 이야기하겠죠. 자기의 의지도 표현하고 자기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과 또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 이 모두가 듣는 말이다. 이걸 또 의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하자면 자기의 이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과장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윤 총장은 스스로가 이 강골임을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그 강골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걸 끝까지 살려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취임사에서 했던 이런 말들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강조한 헌법 제1조, 제2항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데 제1항은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제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건 뭐 헌법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생각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 대통령이 후보일 적에 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 또 현재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때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국민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점을 윤 총장이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면 스스로에게 자답하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그러면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자신의 권한, 권력 이것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권력, 현직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이것의 원천도 국민이다. 그걸 자신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점도 역시 자신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의 답을 들어야 될 겁니다. 국민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다면, 뭐 말하기 어려울 건 없겠지만 어쨌든 입장이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헌법 제1조 2항을 이렇게 인용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윤 총장은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이 이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윤석열 이러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뭐 아주 상징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국회 국정감사 때 그때 국회의원이 최동욱 전 총장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당하게. 그 대단히 인상적이었죠. 오직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건 상식이죠. 검사가 뭐 특정인 누구에게 충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바람에 윤석열 당시 검사, 지금의 검찰총장은 아주 국민들의 뇌리 속에 굉장히 강직한 그런 이제 검사로 인식됐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뭐 지금 말씀드린 듯이 뭐 거의 자랑하고 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스스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내가 나를 지켜보는 눈이고 나를 한없이 끝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편달이다.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올곧은 길만 가도록 내 스스로가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더욱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죠. 예, 그 다음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 점을 윤 총장은 항상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강골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예, 명실상부한, 명불허전의 강골 총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꼭 하나 윤 총장이 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아니라 사람을 징벌하는 그런 검찰 수사, 이 안 좋은 나쁜 이 관행은 반드시 이번에 단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수사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혐의가 안 드러나면 그다음 별건 수사를 하죠. 또 거기서도 안 드러나면 또 별건 수사. 끝없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쪽에서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혐의를 잡아서 죄를 줘야 된다. 이런 관행이 없었다고 말 못하겠죠. 그런데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검찰이라면, 그 다음에 개혁하겠다는 검찰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검찰에 지켜서, 그 정권에 지켜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집요하게 받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물론 검찰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의 수사 과정도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유명을 달리 한다면 그건 사실은 말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을 검찰총장에게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검찰에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검찰총장이 이 점에서 반드시 이런 악습을, 폐습을 단절시키겠다. 이런 결의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